평화동 소식을 전하는 우리 동네 뉴스를 전하게 된 장효진 기자입니다. 오늘은 12번째를 맞이하여 저희 딸과 함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려 볼까요? 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유하영이라고 합니다. 우수와 경칩을 지나면서 봄비가 촉촉히 내렸습니다. 이제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오고 있음을 실감하게 되는데요. 하영이는 봄이 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저는 벚꽃이 피면 벚꽃 구경을 가고 싶고요. 그다음에 딸기를 실컷 먹어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동뉴스 시작하겠습니다. (3월에는) 공휴일이 딱 하루 있는데요. 바로 3.1절입니다. 3.1절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일제에 저항한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날 우리 지역 곳곳에서도 3.1운동 97주년을 기념하고 독립운동가들을 기억하는 행사가 있었는데요. 우리 동네 뉴스에서는 풍남문 광장을 다녀왔습니다. 올해로 97주년을 맞는 3.1절 기념행사가 국학원 전북지부의 주최로 풍남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3.1절을 잘 모르고 독립운동의 정신이 희미해져 가는 시점에서 오늘 행사는 더 큰 의의가 있는 듯 합니다. 전국에서 동시에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념식과 기공댄스, 독립선언문 낭독, 안중근 기공 등 젊은 청년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다양한 체험 부스와 태극기 전시회도 열렸는데요. 평화의 정신을 기리고 평화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되자고 기념사에서 밝혔습니다. 나아가서 남에게도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넓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독립선언문 낭독. 유관순 열사의 독립에 대한 열망이 지금 전주시와 전라북도에 울려 퍼지는 듯 합니다. 전라북도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발전, 인성회복을 다짐하는 만세 삼창을 외치고 마지막으로 한옥마을 태극기 퍼레이드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상 장효진 기자였습니다.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대한민국 만세! 다음 소식입니다. 여러분은 책 읽기를 좋아하시나요? 따뜻한 봄 기운이 완연한 요즘 나홀로 책 읽기보다는 사람들과 어울려 독서 토론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특히 평화도서관에선 부담 없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평화동 독서토론반 두손모아를 소개합니다. 평화동에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평화동에는 책을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손모아는 책 읽는 사람들이 평화도서관에서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평화동에는
좀 더 흥미롭게, 좀 더 친밀하게 책과 가까워져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두 손을 모으게 됩니다. 함께 있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두 손을 맞잡게 됩니다. 함께 읽고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새 책 읽기가 자연스러워지고 보다 탐구적인 자세로 읽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다양한 의견을 접하며 이해, 수용,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직장생활 하다가 정리하고 작년에 세계사 책은 미리 3개월치가 미리 공지가 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읽고 여기에 토론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래서 누구라도 책을 읽은 분들 또는 책에 관심이 있는 분들 또는 책을 다 읽지 못했더라도 이 책에 대해서 토론을 어떻게 하는지 좀 들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자유롭게 참석하시면 되고요. 책은 미리 이제 선정을 하고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독서 토론 모임은 성화도서관에서 운영이 되기도 하지만 저희가 이제 매달 한 번씩 책을 읽고 토론을 하고 또 토론이 끝나면 같이 식사를 하기도 하고 또 날씨가 좋을 때는 야외로 책을 가지고 나가기도 해요. 그래서 책을 나가서 토론을 하기도 하고 또는 토론이 끝나고 관련된 장소에 저희가 문학게임처럼 장소를 답사하기도 하고 같이 나가기도 하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토론이라고 하면 나가서 뭔가 발표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토론에 참여하는 것을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실제 와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기도 하고 또 내 얘기도 잠깐 하고 이렇게 부담 없이 토론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되게 혼란스럽기도 하고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지식 의견이 좀 달라요. 왜냐면은 거의 한 번쯤 들어본 내용이거든요. 자, 당문신화 그거 아까 당문신화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그런 쪽으로 어떻게 잘 부여시켜가지고. 네, 이 모임에 나온 지는 얼마나 되셨죠? 한 1년 6개월 정도. 아, 오래되셨네요. 이 모임에 1년 6개월 정도 나오실 정도면 그래도 애정을 많이 가지고 또 신경 써서 나오시는 것 같은데 이 모임에 좋은 이유가 있을까요? 나이를 먹으면 아무래도 고집이 있는 건데 자기 경계만 있는 건데 이런 걸 들음으로 인해서 그래도 그 경계가 조금씩 허물어진다. 경계가 허물어진다는 것은 내가 더 이해의 폭이 넓어지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여기 나온 이유라기보다 좋다기보다는 그런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추구할 가치라고 봐요. 말하자면 책을 많이 듣는다. 누구나 이 모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책 역시 다양함을 추구하여 문학과 비문학, 고전과 현대를 가리지 않고 섭렵하게 됩니다.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책과 서로를 배우는 곳, 평화도서관의 두 손 모아입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1년에 7.4권의 책을 읽고 일반인은 1년에 1권 정도의 책을 읽는다고 하는데요. 5년간 계속 감소 추세라고 합니다. 운동을 하면 몸이 좋아지고 독서를 하면 마음이 밝아진다고 합니다. 올해 목표를 정하시어 책을 읽어보면 어떨까요? 요즘 거리마다 다양한 현수막들이 나붙어 있습니다. 다음 달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러 후보들이 나서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요. 평화동과 서학동에서는 도의원 보궐선거까지 있어서 그야말로 선거전이 뜨겁습니다. 이런 덕분에 초대형 현수막이 선을 보이고 한 건물에 여러 현수막이 한꺼번에 걸려 있기도 하고요.
봄철 신학기를 맞아 상업적인 홍보용 현수막 또 여러 행사 현수막들까지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끌기 위해 저마다 심혈을 기울여 내걸고 있는 현수막들의 풍경, 영상으로 같이 보시죠. 무분별하게 걸려있는 현수막보다는 우리 동네의 아름다운 풍경들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헌혈하시나요? 헌혈 인구 300만 시대인데요. 대한혈액원에서 22년 동안 수많은 헌혈자들을 만난 경험으로 헌혈, 사랑을 만나다 라는 책을 엮은 저자 이은정 씨를 만나봤습니다. 2015년 6월 14일 헌혈, 사랑을 만나다라는 책을 발표한 이은정 선생님을 초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정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헌혈, 사랑을 만나다라는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현재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에 22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제가 만나는 헌혈자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헌혈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헌혈을 하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다른 헌혈을 하지 않는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헌혈자 이런 분들을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책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소개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래요? 이 책은 대부분 제가 만난 헌혈자들의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헌혈을 처음 하시는 분에서부터 헌혈을 400번 헌혈하신 분들까지 그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남겨져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읽으신 분들이 가슴이 따뜻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이제 이 책 내용 중에서 가영아 힘내라는 그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는 저와 비슷한 또래의 여성분이었는데 따님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불편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재활 치료를 받으시면서 매 재활할 때마다 수혈을 받고 수술을 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딸아이가 수술 날짜가 잡히면 엄마 입장이잖아요. 엄마 입장에서 딸이 수술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때마다 오셔서 헌혈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의 이야기가 그분을 만났을 때 이렇게 세상에서 받은 고마움을 또 다른 희망으로 세상에 전하시는 분 같아서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 헌혈하시는 분에게 이거 무서웠거나 또는 여러 이유로 이렇게 주저하시는 분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뭔가 여유가 있을 때 나누고 싶다. 아니면 나는 지금 나눌 여유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헌혈은 작은 나눔이거든요. 근데 큰 나눔을 하려면 1억을 기부하고 100억을 기부하고 이게 큰 나눔을 하려면 정말 큰 마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헌혈은 작은 나눔이거든요. 작은 용기만 있으면 돼요. 근데 그 용기가 어떤 용기냐? 지금 바로 내가 팔을 거둘 수 있는 용기. 그래서 매일매일 혈액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숫자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하루에 여기 보면 1초에 몇 개, 1분에 하루에 몇 개, 한 달에 몇 개 혈액이 지금 병원에 가면 다 환자잖아요. 그분들이 다 수혈을 받을 거예요. 그분들이 혈액이 없다면 수술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혈액은 현대의학이 많이 발전을 했지만
과학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오직 사람에게서만 나눌 수 있는 게 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신다면 헌혈에 대해서 너무 먼 일이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방문해 보시든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는 3월 13일은 헌혈의 날이기도 한데요. 이은정 저자의 말씀대로 우리 다 함께 팔을 걷는 작은 용기를 발휘해보는 건 어떨까요? 동네 사람들로 구성된 평화동 마을신문 기자들의 3월 첫 편집회의 소식입니다. 지난 한 해 수고했다는 의미와 올 한 해 열심히 잘해보자는 단합의 의미로 색다른 장소를 찾았다고 합니다. 오, 오늘은 편집회의를 사무실에서 하지 않고 카페에서 하는군요. 분위기를 보니 4월호 기사는 더 많은 이야기가 담길 것 같아요. 어떤 반지를 만들까 골라 손가락 굵기를 재고 반지에 뭐라고 쓸지 정하고 둘이 마주 앉아 쾅쾅쾅 망치질을 하고 정성 들여 이름을 새깁니다. 편집장님도 신이 나 보입니다. 짜잔! 반지를 만들며 추억도 같이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이 반지입니다. 원래 반지를 잘 안 끼는데요. 의미 있는 반지라서 끼고 싶어졌습니다. 기사만 쓰는 게 아니라 기자들끼리 정을 나누며 활동하는 모습을 보니 보람 2배일 것 같습니다. 저도 기자하고 싶습니다. 우리 동네 TV는 모든 전주 시민들이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전주시민 미디어센터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우리 동네 TV 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으며 이웃에게 전하고 싶은 우리 동네 이야기, 소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뉴스는 티브로드 전주방송을 통해서 매일 보실 수 있으며 SNS,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3.1절과 영화 귀향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했지만 뭔가 항상 부족한 것을 가슴 한 구석에서 느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알아채셨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 즉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관순 열사나 독립운동가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도 전체를 보는 눈이 떠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격의 완성이나 의식의 성장과 같은 말을 많이 하는데요. 바로 이 큰 눈을 뜨는 것, 전체를 보고 나라를 사랑하는 내가 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내는 것, 이것이 의식의 확장이고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